네. 자, 이제 클래스라는 거를 대충 알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고요. 자료 구조가 있고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보통 함수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자료 구조와 그 자료 구조를 이용한 함수를 모아놓은 거를 이제 클래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클래스는 결국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와 사물의 기능과 동작을 나타내는 함수를 같이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사물 또는 하나의 개념을 대변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를 만든 그 문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에서 클래스라는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치원 같은 데 보면은 학급 이렇게 나눈 다음에 뭐 병아리 반, 타조 반, 호랑이 반 이렇게 해서 반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거에 이제 하나의 클래스를 지칭하는 이름, 별칭, 식별자죠. 그죠? 그래서 요거 클래스 역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건데 어떤 클래스를 만들 건지 이름을 정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에 관련된 자료와 기능을 모아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클래스 명을 지으실 때는 이게 이제 규칙이 있는데, 앞 글자는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숫자나 특수문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요. 이건 뭐 변수도 마찬가지죠. 변수명 짓는 거랑 동일한 규칙입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라는 거를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땡땡 나오면 무조건 들여쓰기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제 들여쓰기 한 부분으로 묶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리고 age랑 name이랑 어드레스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구조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딕셔너리라는 걸 이용해서 구조할 수도 있지만, 이 딕셔너리는 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함수와 연결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땐 구조화, 어차피 여기서 구조화를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조화하면서 그 구조를 사용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요거 변수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데이터가 묶였죠. 클래스 person이라는 걸로. person 클래스에 묶였고요.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는 프린트에서 age 이렇게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왜 그렇습니까? age는 이제 소속이 있죠. 이게 구별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도구 클래스도 만들 수 있겠죠. 도구도 age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요거 맥스, 나의 살, 푸들, 그죠? 도구도 이름이라는 게 있고요. 카인드, 품종.
이렇게 됐을 때 프린트 에이지 하라고 하면 요거 또 에이지고 요것도 에이지인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퍼슨에 있는 에이지인지 도구에 있는 에이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도구 점 에이지 이렇게 갑니다. 퍼슨 점 에이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클래스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구 에이지는 4가 나오고 퍼슨 에이지는 20이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에이지는 에이지인데 퍼슨 클래스에 있는 에이지냐 도구 클래스에 있는 에이지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 그 사람에 관련된 그 변수들을 싹 모아가지고 분류를 한 거죠. 클래스파이.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게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사람을 홍길순 두 번째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22살 홍길순 대전. 자, 이렇게 바꾸면 22살로 나오긴 하지만 아까 20살이었던 홍길동의 정보는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홍길동까지 표현을 하려면 결국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홍길동 자, 그래서 홍길동의 이름과 홍길순의 이름을 각각 출력을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구별이 됩니까? 둘 다 person, name 이거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무조건 다르게 해줘야겠죠. 이거 person 1, person 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 홍길순을 각각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일단 도구는 제외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 정보를 그럼 한 사람 10명을 표현하고 싶으면 결국 이 클래스가 10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구조를 이미 딱 정해놨죠. 나이, 이름, 주소. 나이, 이름, 주소. 그러니까 요거는 다 똑같은데 요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차피 틀이 똑같다면, 그죠? 틀이 똑같고 내용만 살짝 다른 거면 틀은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 2나 우리가 만약 person 3이라는 클래스 3을 또 만들 건데 어차피 거기도 age, name, 어드레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구조가 다 똑같은데 이거를 계속 사람이 달라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차피 생김새가 같으면, 그죠? 생김새가 같으면 요거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꼭 아이폰이 아니라 뭐 갤럭시를 생각해도 되고요. 아이폰 이렇게 신제품이 나와서 4대를 이렇게 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4개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요? 아이폰 신제품 뭐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아이폰 뭐 13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준비해놓고 팔잖아요.
대리점 같은 거 가보면 사람이 4명 와가지고 사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 4개를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이폰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 4개는 서로 각각 따로 존재하는 4개의 아이폰이죠. 내부적으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련 번호 같은 게 좀 다르겠죠. 일련 번호 뭐 1, 2, 3, 4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이거 정확히 사양도 같고 작동도 동일하게 할 거고, 그렇죠? 누가 봐도 4개 다 아이폰이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를 못 느끼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일련 번호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차피 생김새가 다르면, 아니 똑같으면 이거를 만들 때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그렇죠? 이 아이폰을 찍어내는 어떤 공정을 하나 딱 틀을 만들어서 여기 딱 들어가면 아이폰이 하나 딱 나오고, 그렇죠? 여기 딱 실행시키면 아이폰 하나 또 나오고, 아이폰 하나 또 나오고, 아이폰 하나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살짝 디테일한 어떤 속성 정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그 결과물이 똑같은 경우, 이런 아이폰처럼 이런 대량 생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모체가 되는 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랑 똑같은 거를 찍어내서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모델에서는 이게 아마 설계도쯤 되겠죠. 그럼 아이폰 설계도. 그래서 하나의 설계도가 있으면 이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겠죠. 아이폰 4대 만든다고 해서 설계도가 4개 필요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아이폰을 만들 거니까. 이렇게 설계도가 4개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설계도 있으면은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의 이 디테일한 값, 이름이라든지 나이, 이런 게 아이폰에서의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적인 틀 있죠. 이거를 그 결과물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의 생김새는 달라질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하고 싶냐면 설계도로서 또는 툴로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본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설계도 같은 개념이라서 파이썬이 이거 보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를 그 복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복사해주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적절한 문법으로 야 이거 하나 복사해줘 라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차이를 볼게요. 클래스 그 퍼슨2까지 남겨놓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복사본 만들어줘 라는 것을 명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erson2 하고 뒤에 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이 person2는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죠. 그리고 가로를 열고 닫아요. 이런 복사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제가 요 사람을 대충 이렇게 도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개의 변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네모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22, 나이 22, 그리고 홍길순, 그리고 뭐 대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person2라고 지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홍길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원본, 설계도 같은 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틀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사본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복사본 만들면 정말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복사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복사본은 말 그대로 복사본이니까 원본의 이름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복사를 우리가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복사하려면 복사해달라는 요 명령을 이렇게 3번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개를 구별을 못 하잖아요, 역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각각 지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복사본이 만약 얘라고 하면은 이제 얘한테 이름을 P1이라고 지어준 거죠. 얘한테는 P2, 얘한테는 P3. 자,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프린트를 해볼게요. P1. name. 홍길순이라고 나오죠. 요거 위에 거 2개 헷갈리니까 주석 처리하고 홍길순 나오죠. 이렇게 해주면은 홍길순이 3번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P1한테 이름을 달라고 하면 요걸 줄 거고, P2한테 이름 달라고 하면 요걸 줄 거고, P3한테 이름 달라고 하면 요걸 줄 거고, 똑같은 홍길순이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죠. 이게 복사본이 여러 개 나오니까 이 값은 같아도 서로 다른 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복사본, 이 틀은 유지를 하면서 이 이름을 P1의 이름, 나이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사본을 3개 만들어 놓고 요 이름, 이 디테일한 값들만 조금씩 바꿔주면 틀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렇죠? 구조는 큰 틀은 사용하면서 데이터만 세부적으로 바꿔서 사람 3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클래스 하나로. 그렇죠? 아까는 우리가 사람을 여러 명, 10명 만들려면 클래스 10개가 필요했죠. 근데 이제 클래스를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나의 클래스로 10개의 복사본을 만들어낸 다음에 데이터만 쫙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복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3명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홍길순으로 태어나겠지만 우리가 이름이랑 나이 바꿔주면 이 셋은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 3명의 사람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3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p1.name을 임꺽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P1의 이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얘만 임꺽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네 둘은 여전히 홍길순이어야 되거든요. P2, P3. 근데 제가 P1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 셋 다 출력을 해보면 잠시만요.
자, 이게 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지금 딱 원하는 대로 됐죠. P1의 이름만 제가 임꺽정으로 바꾸니까 제일 위에 거 P1만 이름이 바뀌었죠. 출력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하나로 사람을 3명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걸로 홍길동이랑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P1은 애초에 홍길동으로 태어났으니까 놔두고요. P2를 자, age 아까 이 점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죠. 이렇게 20 바꾸고 P2를 네임을 홍길동으로 바꾸고 P2의 어드레스를 서울로 바꿔주면 이제 P2는 뭐가 된 거예요? P1은 홍길순이고요. P2는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P3에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줄게요. 30으로 하고 P3의 네임을 임꺽정으로 하고 P3의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주면 요거 P3는 이제 임꺽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약간 어떤 식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원본이 하나 있어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 틀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큰 틀에 데이터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person2라는 클래스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사람을 만들려면 이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3명 만들 때는 클래스 3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본단 복사본을 일단 3개 만들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2, P3는 제가 여기서 바꿨죠. P1은 어차피 홍길순으로 태어날 테니까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총 3명의 사람을 만든 겁니다. 홍길순, 홍길동, 임꺽정.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클래스 하나만 있으면 되죠. 클래스가 여러 개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요 원본 이제 이게 클래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실체는 뭐예요?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를 본따서 만들어진 복사본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복사본들을 통칭 객체라고 불러요. 또는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대한 이걸 객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나온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깊게 파이썬에서 우리가 파이썬 수업에서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요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언어 모두 객체 지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부의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다 객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객체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객체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런 것들은 되게 명확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이고 되게 기능적이었는데 객체 지향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약간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운 겁니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객체 지향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엔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건데 기본적인 내용만 그래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객체라는 것은 복사본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클래스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틀로서 사용을 하고요. 그 복사본들을 인스턴스 또는 객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객체들, 각 인스턴스들은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구조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자, 퍼슨 이름을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데이터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 함수, 코드가 클래스랑 별개로 밖에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 하기로 했습니까? 자료 구조. 그리고 그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같이 모아놓는 게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 데이터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요거 자기소개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요거 이 함수를 이제 요렇게 안 쓰기로 했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거 만약에 이 홍길동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홍길동 이 age나 name, 어드레스가 다 p2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p2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introduce p2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퍼슨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정해 주시고 그냥 P라고 간단하게 한번 받아볼게요. 이 P2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요 객체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어온 P를 어드레스 P.name 이거 age가 먼저네요. 이렇게 해주면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4 홍길동입니다 나오죠. P3를 넘기면 검주사는 임꺽정. 자, 근데 이제 이 introduce가 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라는 것, 그런 이제 어떤 물리적인 문법적인 제약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요거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료를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 구조와 그 자료 구조를 처리하는 함수 그리고 introduce 같이 이제 클래스를 묶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을 달성을 했죠. 이 자료 구조가 바뀌면 어차피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함수는 다 이 클래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같이
묶어서 갖고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인트로듀스 아까 도구도 있었잖아요. 도구 인트로듀스도 있었죠, 이거. 이렇게 도구 인트로듀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름을 인트로듀스 도구라고 하지 않고 얘도 인트로듀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person, 사람이 쓰는 인트로듀스와 걔가 쓰는 인트로듀스를 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앞에다 뭘 붙여주면 됩니까? 이 인트로듀스를 사용하는 주체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 P2다. P2 점 이렇게 가는 거. P3 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이제 이 인트로듀스라는 게 우리가 클래스를 또 여러 개 만들다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트로듀스도 있고 얘도 클래스 도구에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인트로듀스 이렇게 하면은 이 인트로듀스를 이건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 인트로듀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주체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복사본들 P2는 이제 P2가 P3는 P3가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자, 근데 이게 보시면 P2가 인트로듀스를 수행하잖아요. 이 P2라는 애가. 그럼 자, 보세요. 이 P2는 아까 요 age, 이름, 주소. 요 세 개의 데이터가 이 introduce라는 메서드에서 필요하니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introduce라는 것을 실행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P2잖아요. 그렇죠? P2. 요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객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데이터를 들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다시 매개변수로 받는다는 게 웃기죠, 이거. 이미 자신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자신 거를 어차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기지 않고요. 그럼 introduce에서 이제 여기서 자기 자신 걸 쓴다는 의미로 self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lf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P1, P2, P3가 자신들만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print introduce라는 함수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죠. introduce가, 그죠? intro. 자, 이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P1이 introduce를 사용할 때 자기 자신 걸로 자기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인트로듀스 수행할 때는 굳이 인트로듀스의 매개 변수로 이 데이터를 넘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introduce라는 함수를 수행하는 주체가 얘잖아요. 자신이 이미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 자기 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ntroduc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자기 거 이렇게 넣어서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객체가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수를 사용할 때 자신 것들을 넣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 거를 사용할 때는 굳이 매개변수를 넘기지 않고 셀프라고 해서 자기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체를 하나 잘 만드시면 그 객체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리스트, 어펜드. 그리고 이거를 이 표현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거의 리스트도 그래서 객체예요. 리스트도 객체고요. 그리고 이거 리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점 어펜드 있죠. 어펜드.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리스트 시간에 뭐라고 불렀냐면 메서드라고 불렀거든요. 그 메서드는 함수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우리가 왜 메서드랑 함수를 구분하냐면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ppend라는 리스트 메서드가 있는 거고요. introduce라는 퍼슨의 메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을 하시면 추후에 우리가 파이썬은 사실 전부 다 객체거든요. 여기 했을 때 A 이것도 사실 객체입니다. 리스트도 객체고요. 이건 이제 투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객체고요. 다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가 뭔지는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다른 것들이 잘 다가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요 객체를 처음부터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문법을 먼저 익히시고 문법적인 부분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좀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일단 좀 드릴게요. 문제를